오늘은 피부 관리실을 다니고 계신 고객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장님들께서 보시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피부 관리실을 다니고 계신 고객분들 참고를 하셔서 피부 관리실을 가시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원장님께 조금 더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피부 관리실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잘 지키셔도 또 원장님과 또 이렇게 좋은 사이를 유지하시면서 또 피부 관리의 퀄리티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꼭 이런 것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이 내용들은 원장님들께 이제 영업을 다니면서 여쭤보고 이런 고객들 때문에 불편했던 점, 또 이런 고객들이 있어서 좋았던 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원장님 필드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피부 관리실을 다니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참고를 하셔서 피부 관리실을 다니시면 조금 더 괜찮은 관리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이건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지만 예약 시간에 딱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약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약 시간보다 1, 20분 전에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약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아닌 원장님들도 계셨어요. 좀 영업이 잘 되는 그런 샵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시간 단위로 고객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고객님이 2, 30분 전에 너무 일찍 도착을 해서 밖에 대기하고 계시면 원장님께서 안에서 관리를 하시는 동안 좀 불편하시대요, 마음이. 그래서 고객분들도 되도록이면 한 5분 전 정도, 10분 전 정도 그 정도 들어가시고 너무 시간을 일찍 해서 들어가 버리시면 원장님께서 좀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정한 예약한 시간에 정시에 맞춰서 다니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입니다. 노쇼 하지 않는 거. 적어도 연락을 하루 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당일이라도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요즘 특히 젊은 고객분들 핸드폰 꺼버리시거나 전화 안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샵에도 참 큰 피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원장님께 꼭 연락 미리 드리는 거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객분들이 있어요. 고객분이 가셨죠? 원장님께서 이제 진단을 내릴 겁니다. 고객님 피부는 이런 피부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님이 우겨요. 제 친구가 이런 관리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고객 친구분 피부 타입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고객님하고 고객 친구의 피부 타입이 조금은 다른 거예요. 또 원장님께서 진단을 이렇게 내리셨으면 샵에 있는 그 제품 중에 최적의 제품을 세팅을 해뒀을 건데 고객분이 일반적으로 계속 우겨서 다른 쪽으로 끌고 가버리시면 이제 임상 결과도 당연히 나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임상 결과가 나쁘면 그 클레임은 또 원장님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샵에 오시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셔서 원장님께서 피부 진단이 나왔다면 그 진단을 믿고 따라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이 문제인 경우가 있는데요. 피부 관리실에서 에스테틱 제품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세요. 인터넷에는 정품을 파는 것도 있지만 정품이 아닌 것들을 불법 유통으로 판매하는 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테틱 샵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은 100% 정품입니다. 그래서 에스테틱 샵에서는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대로 구매를 하시면 정말 안심하고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원장님보다 한 2, 3만 원 더 싸다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버리시면 일부 어떤 인터넷 제품은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통 경로가 올바르지 않아서 혹시나 그 제품을 써서 피해를 입으셨을 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에스테틱 제품은 에스테틱 샵에서 사시거나 혹은 온라인 공식 판매하는 곳 중에서 정식 인증을 받은 판매처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정가 판매를 하죠. 되도록이면 제값을 주고 제대로 된 정품을 구매해서 쓰시는 게 안전하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스테틱 샵에서 구매를 하셨더라도 다른 곳에서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저기가 1, 2만 원 더 싼데 그런 걸로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시면 아마 원장님께서 고객님께 그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비로 이렇게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좀 없는 거, 그런 고객들이 아무래도 좋은 고객이겠죠. 원장님께서는 정당한 값을 받고 정확한 제품을 받아서 정식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케어 추천하는 것들 있죠. 어떤 원장님들은 홈케어 추천을 잘 안 하세요. 그 이유는 고객님께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고객님이 필링을 받고 있다거나 좀 특수 케어를 받고 계신 경우에
혹시 홈케어를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꼭 여쭤보세요, 원장님께. 그러면 아마 추천을 해 주실 겁니다. 홈케어와 관리를 병행을 했을 때 확실히 임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임상이 혹시 실제로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홈케어 꼭 추천을 받으시고, 또 사후 관리, 원장님께서 예를 들어 이제 필링을 해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과격한 운동하지 마시고, 땀 흘리지 마시고, 사우나 같은 거 가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잠 충분히 자시고, 음주하지 마시고, 흡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이제 원장님께서 사후 관리법이나 이렇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꼭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확실히 임상이 나오는데, 고객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못 지켜서 임상이 나빠지는 경우, 특히 필링이 그래요. 뭐 레이저, 병원에서 받은 레이저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꼭 잘 지키시면 임상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을 워낙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봅니다. 이렇게 샵에 가셔서 누워서 관리를 받는 동안도 보시고, 또 원장님께서 뭐 복부 관리를 하거나 하체 관리를 하거나 이럴 때 뭐 팩이나 무엇을 발라 두시거나 했을 때 습관적으로 심심하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보세요. 누운 상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목이랑 등이랑 이런 부분들 모두 경직이 됩니다. 보통 이 샵에서 얼굴 관리를 특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등 관리만 잘 받아도 얼굴 안색이 달라지는 경우. 이건 등 쪽에서 순환이 잘 일어나면 얼굴 안색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이런 혈액순환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고객님께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잠깐 이 한 3, 40분의 시간 동안 순환이 막히면서 결과가 잘 나오질 않아요. 특히 필링 받는 고객들, 그런 분들은 뭐 특히나 임상이 더더욱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관리실 가실 때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휴대폰 이렇게 누워서 보시면 정말 경직 많이 되고 얼굴 임상 절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피부 관리실 다니는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티켓팅 하시는 분들 있죠. 뭐 5회, 10회 티켓팅 하시면 최소 이제 1, 2회 정도가 남았을 때 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들께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계획을 스케줄을 짜기에도 굉장히 좋고, 이 고객한테 다음 관리에 어떤 것들을 들어갈지 그간의 임상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원장님께 벌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이렇게 티켓팅 연장을 하실 거면 미리 알려드리면 원장님께서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티켓팅을 하시면 6개월 이내 아니 혹은 3개월 이내 그 샵이 규정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고객분들은 10회 티켓팅을 끊어놓고 한 5회 정도 다니시다가 한 6개월 정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7개월 차 때 오셔서 나머지 5회 받을게요. 이렇게 돼버리시면 샵에 굉장히 스케줄에 차질을 주게 되고, 또 원장님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그런 고객들한테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해드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제가 샵 원장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티켓팅은 하신 기간 이내에 되도록이면 소진을 하시는 게 샵의 매너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써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블로그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샵에 가서 관리를 받았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이제 이런 포스팅을 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선의의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포스팅을 하실 때는 반드시 포스팅을 해두시고 비공개 상태에서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글을 원장님께 미리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샵에는 때로는 샵에서 쓰지 말아야 할 제품들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원장님께 어떤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팅 하실 때는 항상 원장님께 검토를 받아서 혹시 쓰면 안 되는, 피부 미용 업계에서 또 쓰면 안 되는 용어인데 고객님이 모르고 그런 용어를 써서 올려서 또 샵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정말 마음이 나서서 원장님께 포스팅을 해드리고 싶다, 이 샵을 홍보를 도와드리고 싶다, 그럴 때는 작성하셔서 원장님께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올려주시면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원장님께서 말씀을 직접 해주신 건데,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샤워장을 좀 깨끗하게 쓰지 않는 경우가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샤워는 괜찮은데 우리 어떤 제품 중에서는 뭐 이렇게 바디에 뭔가를 바르는 것들, 그런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샤워를 하면서 옆에 튀기거나 이런 게 뭐 덩어리가 떨어지거나 하면 그걸 정리를 잘 안 해주시는 상태로 굳어버리면 다음 손님이 쓰기에도 그렇고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되도록 들어가서 샤워하시고 주변에 튀긴 것들은 벽에 샤워기로 한번 물 청소를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아무튼 뭐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것들 조금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원장님께서 고객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머리가 여기 있고 다리가 저쪽으로 가겠죠. 관리를 하게 되면 헤드 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 이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조금 불편하시겠죠. 뭐 이왕이면 냄새가 좀 나지 않는다면 관리하시기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이제 고객분이 여기 누워 계신 상태에서 그 머리나 이런 곳에서 이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거기 집중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좀 불쾌하다는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에 좀 며칠 계시다가 나오시더라도 샵에 가실 때는 머리 감고 위생에 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셔서 오신다면 원장님께서 좀 더 편안한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원장님께서 편한 관리를 하시게 되면 고객님도 편안한 관리, 또 고퀄리티의 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주차 문제, 저는 사실 이걸 이번에 원장님들께 인터뷰를 하기 전에 몰랐는데, 고객분들께서 주차를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주차장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샵 앞에 불법 주차를 하고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혹은 남의 차를 막아놓고 주차를 하고 오신다든지, 그럴 때는 관리를 한참 받고 있는데 그 고객님이 전화가 와서 차를 빼달라고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잠깐 내려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5분, 10분이 딜레이가 되어버리면 이제 다음 고객 이제 스케줄이 있다면, 그런데 시간적인 차질도 생기지만 또 관리를 받는 중간에 그 맥락이 끊기는 게 굉장히 좀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 그런 맥락을 끊지 않으시려면 주차를 좀 잘 해두고 올라오셔서 중간에 차 빼러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 하시다 보면 분명히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뭐 필링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0명 내지 50명에 한 분 정도는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건 우리가 복숭아를 드셨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줄 몰라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처럼 화장품도 내가 알러지 반응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제품의 하자가 아니에요. 순수 나한테 반응을 하는 어떤 제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트러블이 예를 들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좀 원장님께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병원을 가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혹시나 이제 이런 트러블이 생겼더라면 원장님께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필링을 받고 내가 갔어요. 내가 과격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그 주에 술도 마신 거예요. 그리고 트러블이 생겼으면 원장님 필링을 하고 나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라고 단순히 말씀을 하지 마시고, 사실 주말에 과격한 운동을 하고 음주도 좀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대응을 하실 수 있어요. 음주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면 진정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샵에 오라고 해서 진정관리를 넣어드리면 의외로 빨리 진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원장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고객님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피부 문제가 생기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병원을 먼저 찾아가지 않는 것. 병원을 가보시면 100% 접촉성 피부염, 화장품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진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연고를 바르거나 스테로이드제를 바르거나 이게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물이 나거나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약간 불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샵에 다시 방문을 하시면 진정관리 제품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으시면 그날 바로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튿날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부 문제가 생기시면 일단 샵에 원장님께 먼저 알려드리고, 또 그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샵에 가시면 에스테틱 제품들 좀 신기하잖아요. 외관에 이렇게 내가 아는 브랜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브랜드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블로그에서 많이 봤던 제품인데 신기하니까 제품을 이렇게 열어서 계속 만지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대다수 어떤 원장님들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나만의 어떤 관리를 하는 보물이잖아요. 원장님만의 어떤 재산이에요. 그걸 누군가가 함부로 계속 만지고 짜서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언짢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원장님은 또 그런 고객분들이라서 좀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샵에 가셔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함께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샵 안에 있는 외관 말고도 그 대기실이나 어떤 상담실에 가보면 옆에 새 제품들이 DP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고객님께서 마음대로 꺼내서
이렇게 만져보거나 또 어떤 고객은 그걸 꺼내서 판매용인데 DP가 된 건 그냥 테스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걸 뜯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경우도 있었대요. 이렇게 되면 원장님 그 제품 판매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장님께 여쭤보고 제품을 이렇게 만지시고 상담을 하시는 것,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고객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원장님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이야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내용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고객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샵에 가신다면 조금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원장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잘 지켜주면 내가 알아서 참 잘해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매너를 좀 잘 지켜주시면 아마 원장님들께서 훨씬 더 고퀄리티의 관리를 해드릴 수 있고 또 그런 매너 좋은 고객들한테는 일부러 티켓팅을 좀 저렴한 티켓팅을 하셨더라도 고가 관리를 그 티켓팅 10회 안에 한두 번 정도는 또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기도 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상호적인 겁니다. 원장님도 고객분들께 뭐 충분한 어떤 매너를 잘 지켜야겠지만 역으로 고객분들도 매너를 잘 지키시면 정말 에스테틱샵에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관리를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상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서로 이런 매너를 잘 지키시면 좋겠고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가 지금 에스테틱 샵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만이라도 꼭 지키시면 아마 원장님과의 어떤 유대관계도 잘 생기고 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꼭 지켜주세요.